가족에게는 모든 것을 다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비밀은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밀과 그 이유, 그리고 비밀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족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가족과의 관계를 위해 지켜야 할 비밀. 과거의 실수와 후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후회할 만한 실수를 저지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수를 가족에게 모두 털어놓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해결된 문제라면 굳이 다시 꺼내어 가족의 걱정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재정적인 실수를 했거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를 굳이 가족에게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때로는 가족에게 실망을 주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 자신을 기준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의 실수를 털어놓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거나 불필요한 충고나 간섭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가족 간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를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정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과거를 묻어두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가족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이미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꺼낼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가족 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나 자매 중 한 명과 의견이 맞지 않거나 부모님 중 한 분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를 가족에게 털어놓으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은 자연스럽게 편을 나누게 되고 이로 인해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혼자 해결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관계를 개선하기보다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지해야 하지만 때로는 지나친 솔직함이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비밀. 개인적인 재정 상황. 지나친 간섭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재정 상황은 민감한 주제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재정 상황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규모, 투자 계획 또는 특정 소비 습관에 대한 이야기는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과도한 공개는 때로는 가족의 지나친 간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금액의 저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족이 과도한 기대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불필요한 동정이나 간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 상황에 대한 비밀은 가족과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알게 되면 그들이 선의로 조언을 하거나 계획에 개입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스트레스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정 상태가 좋든 나쁘든 가족 간의 불필요한 비교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간의 소득 차이가 공개되면
미묘한 경쟁심이나 질투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화합을 해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재정 문제는 개인의 독립성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과 선택을 존중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전문가나 객관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정 상황에 대한 비밀은 가족 내의 불필요한 간섭을 막고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연애나 사적인 관계의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애나 사적인 관계는 자신의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가족이 자신의 연애 상황이나 사적인 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의 연애나 불확실한 관계일수록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연애에 대해 알고 나면 때로는 과도한 기대나 압박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빠르게 나오거나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평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가족 사이에서 과도하게 퍼지게 되면 개인의 이미지나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라도 연애에 관한 이야기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연애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사적인 갈등이나 직장 내 관계도 가족에게 지나치게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은 객관적인 조언보다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적인 관계에 대한 비밀은 개인의 자율성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필요할 경우 친구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만 상담. 건강 문제나 심리적 어려움은 가족에게 지나치게 공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의 건강 문제나 스스로 해결 가능한 심리적 어려움은 가족의 지나친 걱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알게 되면 좋은 의도로 과도한 도움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선택에 개입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특정 치료 방법이나 병원을 강력히 추천하며 자신의 의견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을 더 스트레스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족은 심리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며 그들의 반응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질 거야 같은 말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위안을 주려는 노력에 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지나친 공유는 개인의 회복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회복 속도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경우에만 가족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가족과 자신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필요할 때는 적절한 시점에 정보를 공개하며 자신의 선택과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가족에게도 선을 그어야 하는 이유. 지나친 개입이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사례. 가족의 지나친 개입은 때로는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결정을 가족에게 상의했을 때 그들의 의견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면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 문제나 연애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흔합니다. 가족은 자신의 선의로 조언을 하지만 그 조언이 반드시 맞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개입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가족 간의 신뢰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선택에 관여하려는 경우 자녀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항상 의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또한 지나친 개입은 가족 구성원 간의 불필요한 경쟁심이나 비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간의 한쪽의 선택이나 상황이 공개되었을 때 다른 한쪽이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거나 질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적절히 선을 긋고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는 것은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가족과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밀이 없는 관계가 초래하는 부담감. 비밀이 전혀 없는 가족 관계는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담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것을 가족에게 털어놓다 보면 자신만의 개인적인 공간과 프라이버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때로는 진심으로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지나친 걱정이나 간섭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건강 문제나 재정 상황에 대해 가족이 모두 알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지나친 부담감을 느끼거나 본인의 선택에 개입하려 할 수 있습니다. 비밀이 없는 관계는 때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 보면 불필요한 비교나 비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환경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비밀은 단순히 가족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는 가족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소제목 3.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경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가족이 무의식적으로 개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결정까지 가족이 간섭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가 무시되거나 자신의 선택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는 가족과의 관계를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명확한 의사소통과 꾸준한 연습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존중받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는 가족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데서 오는 신뢰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필요한 만큼만 공유하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다룬 비밀의 중요성과 이를 지키는 방법을 통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70대가 되면 관절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걷고 계단을 오르고 심지어 등산까지 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고 허리와 발목이 쑤시죠. 같은 나이인데도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습관과 생활 방식에서 결정됩니다.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특별한 관절 관리를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60대 이후부터라도 꾸준한 관리 습관을 들이면 70대, 80대에도 관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생활 습관이 관절 건강에 좋은지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도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의 6가지 특징과 실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부터라도 관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무릎 통증 없이 걷고 싶다면, 계단을 편하게 오르고 싶다면 지금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매일 실천하면 관절 건강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내 관절을 보호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70대에도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부터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걷기는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릎과 허리 통증이 덜합니다.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걷기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무릎 연골은 혈관이 거의 없어서 움직일 때 윤활액이 순환되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연골이 딱딱해지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걷기는 연골이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걷거나 오르막길을 많이 걸으면 오히려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평지에서 천천히 걷는 것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산책하는 사람들은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걸을 때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이 너무 딱딱한 신발을 신으면 무릎과 발목에 충격이 갈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쿠션이 있는 운동화나 편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 습관적으로 걷는 시간을 정해두면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걷기 습관을 들이면 무릎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 체중 관리,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튼튼한 사람들은 걷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벼운 운동을 함께 합니다. 특히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수영, 실내 자전거, 요가, 필라테스 등이 있습니다. 수영은 물속에서 체중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어 관절에 무리가 적습니다. 실내 자전거는 관절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와 필라테스는 몸의 유연성을 높이고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 줍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갑자기 무거운 아령을 드는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라도 꾸준히 운동하면 관절 건강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운동을 할 때는 관절이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가벼운 스트레칭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따뜻한 찜질을 하거나 마사지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관절이 더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반대로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쉽게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80대, 90대에도 무릎이 튼튼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플까봐 움직이는 것을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더 빨리 약해질 수 있습니다. 관절은 일정하게 사용해야 부드럽고 유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관절이 경직되고 근육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생활 습관은 관절 건강에 가장 좋지 않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앉아 있을 때도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나 소파에만 오래 누워 있으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유연성이 줄어듭니다. 너무 오랜 시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 관절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도 관절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라도 가볍게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아프면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관절 관리법입니다. 물론 무릎이 붓거나 심하게 아플 때는 휴식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안 움직이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항상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빨리 퇴화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오래 건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뼈 건강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무릎, 발목, 허리 등 관절을 이루는 뼈가 튼튼해야 관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관절도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칼슘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이 있습니다. 유제품이 맞지 않는 분들은 두부, 멸치, 시금치, 콩류를 섭취하면 좋습니다. 특히 멸치는 뼈째로 먹기 때문에 칼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도 칼슘과 오메가3가 풍부해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골밀도가 유지되어 골다공증 위험이 줄어듭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에 칼슘 700mg에서 1000m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식사만으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충제에만 의존하기보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절 건강은 결국 뼈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 건강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충분하더라도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만 생활하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비타민 D 생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참치,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연어와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도 풍부해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질 뿐만 아니라 근육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과 허리에 더 큰 부담이 가게 됩니다.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는 하루 800IU에서 1000IU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에서 햇빛을 충분히 받는 것입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면 뼈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안정됩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를 꼭 챙기세요.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뼈가 쉽게 부러지고 관절 건강도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지고 구멍이 많아지는 질환입니다. 골밀도가 낮아지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 엉덩이 뼈가 골절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체중을 지탱하는 운동, 예를 들면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골밀도 검사를 받으면 자신의 뼈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흡연과 과음은 골밀도를 낮추는 주요 원인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 짜고 가공된 음식은 칼슘 배출을 증가시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카페인이 많은 커피, 탄산음료도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면 건강한 관절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뼈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면 80대, 90대에도 튼튼한 관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음식 선택부터 다릅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관절이 붓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염증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대표적인 음식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항염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강황울금도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황 속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염증을 완화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도 관절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녹색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K가 풍부해 뼈와 관절을 보호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좋은 지방이 많아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캐슈넛도 관절을 보호하는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과일 중에서는 베리류 블루베리, 체리, 석류가 관절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블루베리와 체리는 체내 염증을 줄이고 관절의 붓기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관절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관절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튀긴 음식은 관절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탄산음료, 케이크, 과자 같은 단 음식은 염증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설탕이 많으면 체내 염증 반응이 커져 관절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빵, 국수,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도 관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체내 염증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자고 가공된 음식도 칼슘 배출을 증가시켜 뼈 건강을 약화시킵니다. 술과 카페인도 관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골밀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커피를 하루 2잔 이상 마시면 칼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피하면 무릎과 허리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은 늘리고 해로운 음식은 줄이는 것이 관절 건강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등, 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참치 오메가스가 풍부해 염증 완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두 번째,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K가 관절을 보호합니다. 세 번째, 견과류 호두, 아몬드, 캐슈넛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네 번째, 강황울금과 생강 천연 항염 효과로 관절 염증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 베리류 블루베리, 체리, 석류체 내 염증을 낮추고 관절의 붓기를 완화합니다. 이 5가지 음식만 꾸준히 섭취해도 관절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관절염 예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무릎과 허리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관절을 보호하는 음식을 더 많이 챙겨 드세요.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평소 식단부터 건강하게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매일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 70대, 80대에도 관절이 튼튼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 곧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무릎이 튼튼한 사람들은 대부분 하체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무릎 관절은 단순히 뼈와 연골만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근육이 지지해줍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이 강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체 근육이 약하면 작은 충격에도 무릎이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도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려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야 합니다. 하체 근력이 강하면 계단을 오르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도 관절에 부담이 덜 갑니다. 반대로 근력이 부족하면 무릎이 흔들리고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이 강하면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하체 근력이 약한 사람들은 무릎 관절염 위험이 더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무릎을 지지하는 힘이 강해져 걸을 때도 안정감이 생깁니다. 허벅지 근육이 강하면 무릎이 덜 흔들리고 낙상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하체 근력이 튼튼하면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와 발목 관절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근력을 키우면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운동이 어렵다면 일상에서라도 다리를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근력이 곧 관절 건강을 결정합니다. 하체 운동을 생활화해 보세요. 무릎 건강을 위해 헬스장에서 무거운 아령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무거운 운동은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만 꾸준히 해도 무릎을 보호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 앉았다 일어서기 스쿼트가 있습니다. 벽에 기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근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 레그레이즈도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는 운동도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무릎이 튼튼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하지만 관절이 약한 분들은 계단을 너무 많이 오르내리면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하면 관절이 더 유연해집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해도 무릎 관절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관절이 점점 튼튼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꾸준한 근력 운동은 무릎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씩 근력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특별한 운동기구가 없어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관절 강화 운동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의자를 활용한 스쿼트 운동.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허벅지 근력이 길러집니다. 두 번째,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10초 동안 유지한 뒤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허벅지와 무릎 주변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세 번째, 발 뒤꿈치 들기 운동.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종아리와 발목이 튼튼해집니다. 네 번째, 벽을 이용한 스쿼트 운동.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무릎을 90도로 구부렸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 동작은 무릎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앉아서 발목 돌리기.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관절이 유연해집니다. 이 운동들은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집에서 실천해 보세요. 관절이 점점 튼튼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려면 체중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관절이 받는 하중이 증가하여 무릎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몸무게가 1kg 증가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3배에서 5배까지 증가합니다. 즉, 5kg만 늘어나도 무릎에는 15kg에서 25kg의 추가 압력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체중의 6배에서 7배까지 무릎에 부담이 실릴 수 있습니다. 과체중이 지속되면 연골이 빨리 닳고 관절염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 중 상당수는 체중 증가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체중을 줄이면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완화됩니다. 몸무게가 5kg 줄어들면 무릎 통증이 5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무릎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할수록 무릎 연골 손상이 빨라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와 발목 관절에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체중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과체중을 피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체중이 줄면 관절의 부담이 확 줄어들어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체중 관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식 섭취를 조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합니다. 특히 저녁 늦게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체중 변화가 적고 관절에도 부담을 덜 줍니다. 무릎이 튼튼한 사람들은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근육을 유지하고 무릎을 지탱하는 힘을 키웁니다. 정제 탄수화물 흰쌀, 밀가루보다 현미,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량을 갑자기 줄이는 다이어트보다는 천천히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관절 건강에 더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체중 관리와 관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연골이 건조해지고 관절 마찰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는 습관도 체중 조절과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중이 적절하면 관절의 부담이 줄어들어 더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 움직임이 편하고 피로감도 덜 느껴집니다.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체중을 꾸준히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무릎 건강을 위해 체중 감량을 고려하고 있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갑자기 굶거나 무리한 다이어트는 관절과 근육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아침을 거르면 점심과 저녁에 과식하게 되어 체중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닭가슴살, 두부,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가공식품을 피하고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하세요.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 단 음식은 염증을 유발하고 체중 증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빠르게 걷기, 실내 자전거, 가벼운 스트레칭을 지속하면 관절 부담 없이 체중 감량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습관화하세요. 식사 후 움직이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면 관절이 가벼워지고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무릎, 허리, 어깨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나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관절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가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앉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 깊숙이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척추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소파에 오래 앉거나 다리를 꼬는 습관은 무릎 관절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서 있을 때는 양발의 균형을 맞추고 한쪽 다리에 무게를 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걸을 때도 등을 펴고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걸으면 무릎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고개를 너무 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자세는 목과 어깨뿐만 아니라 허리와 무릎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목과 허리에 부담이 가고 척추 정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만 유지해도 관절이 훨씬 편안해지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무릎 건강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관절 보호 습관을 실천합니다. 바닥에 앉는 것보다 의자에 앉는 습관을 들이면 무릎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무릎 연골이 더 빨리 닳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무릎을 살짝 굽혀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동작은 무릎 관절에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래 서 있는 경우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기보다 양발에 균등하게 힘을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말고 자주 움직여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무릎에 부담이 가기 쉬우므로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가락과 손목 관절도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면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무릎과 발목에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항상 쿠션이 좋은 편안한 신발을 신습니다. 특히 발이 편안한 신발을 신으면 걸을 때 무릎 관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만 바꿔도 무릎과 관절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무릎과 관절을 보호하는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관절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무릎이 튼튼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관절 건강을 점검합니다. 관절 통증이 느껴지면 참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관절염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방치하면 연골이 점점 닳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연골이 한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무릎과 관절 건강 검사를 받으면 이상을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뼈 건강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MRI나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관절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릎이 불편할 때는 운동을 잠시 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거나 전문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초기에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작은 통증이라도 계속되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빠른 치료가 관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관절 건강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도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무릎과 관절 건강은 운동, 식습관, 체중 관리, 생활 습관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관절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올바른 식습관, 하체 근력 강화 운동만으로도 관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 유지, 무릎 보호 습관, 적정 체중 관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관절을 보호하는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무릎과 튼튼한 관절로 80대, 90대에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절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가장 공감되거나 실천하고 싶은 관절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무릎 건강 비법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실천하는 작은 건강 습관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건강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세요. 주변에 무릎이나 관절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70대 이후를 걱정하지만 사실 이 시기는 더 자유롭고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매일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리죠. 불안, 걱정, 스트레스가 쌓이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70대 이후 더 행복한 인생을 위한 마인드 컨트롤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매일 듣고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활기차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70대를 위해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작은 일도 스트레스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라고 생각하면 몸도 더 지치고 힘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몸도 마음도 활력을 얻습니다. 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현실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가 따라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매일 반복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순간에도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은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낙천적인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건강 상태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이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걱정이 들 때는 먼저 깊게 호흡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이 걱정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대부분의 걱정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왜 미리 힘들어해야 할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해보세요. 몸을 움직이면 생각도 달라지고 기분이 훨씬 나아집니다. 하루에 한 번씩 나는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을 너무 오래 끌고 가면 마음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걱정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것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비결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조금씩 늘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때로는 가장 어려운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기대만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기대를 줄이면 서운함도 줄어듭니다. 자녀가 바쁘다고 해서 나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가끔 안부 전화를 해보세요. 내가 먼저 다가가면 관계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서운해하기보다 함께할 수 있는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을 이해하려 노력하면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더 편안한 관계가 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서운함보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보세요. 가족과 좋은 추억을 쌓으면 인생이 더욱 행복해집니다. 내가 먼저 웃으면 상대도 웃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인간관계는 서로 맞추고 배려할 때 더욱 편안해집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작은 노력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 덕분입니다. 엔도르핀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기분을 만들어줍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불안과 우울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몸의 균형이 좋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건강한 식습관도 정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공식품이나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려 기분 변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는 뇌 기능을 돕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이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쉽게 피곤해지고 기분도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전환되고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숙면을 취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수면 호르몬이 줄어들어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신 취침 전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침실 환경도 숙면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너무 밝은 조명은 피하고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면 밤에 멜라토닌 생성이 원활해져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후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잠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숙면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하루를 긍정적인 기분으로 마무리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숙면이 몸을 회복시키고 다음 날 더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숙면을 위한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건강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올라갑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은 몸을 꾸준히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활기차다라는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보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자기 만족감도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몸이 무거우면 의욕이 떨어지고 기분도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가볍고 건강하면 하고 싶은 일도 많아지고 삶이 즐거워집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의 핵심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집니다. 자주 거울을 보고 나는 건강하고 멋지다고 스스로를 칭찬해 보세요. 외모를 가꾸는 것도 자신감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 삶의 모든 순간이 더 행복해집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밝은 표정과 긍정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몸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 친구, 자연, 따뜻한 차 한 잔까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감정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걱정보다는 지금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밤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점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감사의 말을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는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긍정적인 기운을 줍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인생을 더 행복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70대 이후 더 행복한 인생을 위한 마인드 컨트롤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기분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매일이 더 활기차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이 더 밝아집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서운함보다 따뜻한 마음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도 수고했다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행복한 인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걱정이 많아질 때는 이 걱정이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는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할 일을 찾아보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세요. 인간관계에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는 노력을 해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우는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가장 공감되거나 실천하고 싶은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인드 컨트롤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주변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